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제 뉴스 기사는 사실 저번 주에 났던 기사예요. 저번 주 7월 8일 날 났던 기사인데 이거가 여러분들 이제 그 경매로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회원들한테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죠. 네, 이런 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을 보면은 제목에 월세가 25만 원인데 관리비가 20만 원이다. 그래서 집주인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딱 언뜻 했을 때 상식적이지가 않죠. 관리비가 20만 원이다.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해드렸던 기사 읽어주기에 보면은 8월 18일부터인가 진행을 한다고 했었죠. 이제 보증금 6천만 원, 그 다음에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주거는 전부 다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된다. 신고제. 그래서 이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의 부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의무의 부여.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6천인 경우와 30인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임대업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인데, 나이 든 사람들이 요걸 매번 옮겨 적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미쳐버리죠. 사람이 들고 나고 뭐 이러는데 그거를 계속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1년 내내 힘들어지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고시원 같은 경우는 좀 빠진다라는 입법에 대한 변경의 예고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빼긴 빼야 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계약, 2년 계약도 아니고 뭐 그냥 선불 주고 이제 잠깐 살다가 다음 달이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을 볶아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 늘 이렇게 국민을 피곤하게 하니까 법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쵸,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물건을 시제품으로 내놓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그 같은 거가 발생하면 장사가 안 돼 버리기 때문에 각종의 테스트를 거쳐서 제품을 내놓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은 유독 그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시제품을 법률이라는 것을 내놓을 때는, 그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든 뭐든 이런 제품을 핸드폰을 내놨는데 고장나고 안 좋으면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안 사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이 법률이라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 적용받거나 적용 안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핸드폰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 수준의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버그 테스트를 하지 않고 막 쏟아내는 거죠. 배설하는 거죠. 그냥 똥을 막 싸대는데.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죠.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조금만 고민해봐도 알 수 있는 버그를 못 잡아낸 상태에서 막 쏟아내버리는 시제품을 내놓고 강제로 써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6천만 원과 30만 원이 넘을 때는 신고제를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법률과 어떤 행위의 위반과 벌칙이 비례하지 않는 비례의 원칙, 우리 헌법에는 비례의 원칙을 이상으로 하는데 이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 위헌적인 조치들이 너무 많이 횡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대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였죠. 그런데 이제 그 똑똑한 몇몇 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관악구 신림동에서 월세 32만 원 원룸에 사는 김모 씨는 이제 사실은 원룸이지만은 고시원 타입이죠. 고시원 타입인데 고시원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원룸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림동이란 건 신림 9동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신림 2동은 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6월 말 월세를 28만 원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을 초과하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3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전월세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거를 28만 원으로 낮춰버린 거죠. 대신 월세를 내린 대신 8만 원이던 관리비를 더블로 그냥 16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상 보면은 30만 원에서 여기에서 보면 28만 원으로 낮추고 여기에서는 관리비에서 8만 원을 16만 원으로 올려버리는, 아마도 이게 그러면 30 몇만 원 하던 거가 옮겨간 건가? 예를 들면 월세를 28만 원으로 낮추고 그 낮추는 비율을 관리비로 갔나? 라고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기사의 하단에 보면은 오히려 월세는 조금 낮추고 관리비를 많이 올려버리는 방법으로 담합이 된 느낌도 있다.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또다시 나오는 게 뭡니까? 집 건물주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건드는 거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국가가 돈을 막 나눠주니까 좋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오냐면은 건물주라든지 부자에게서 나오는 거고, 그 부자는 결국은 그 소득의 전가, 그 위험의 전가를 밑에 있는 그 하위층한테 전달을 해서 받아냅니다. 요거가 순환 구조죠. 이거는 이미 한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죠. 상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국가기관이 고을 원님한테 야 이번에 세수 좀 올려, 그리고 올려라고 하면 그 압박을 밑에 있는 양민들한테 받아내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그죠? 보세요. 월세가 30이 넘으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려는 꼼수였다. 사실상 월세 지출이 늘게 된 김 씨는 항의했지만 새 월세집을 찾는 불편함과 이사 비용을 고려해 관리비 15를 내기로 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 옆집도 그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지난해 7월 말에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여파로 전세 대란이 벌어졌죠. 이번에도 계속 전세값이 서울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는 신고제를 피하려는 갖가지 편법이 성행한다. 월세를 30만 원 미만으로 낮춘 대신 관리비, 청소비의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집주인이 있는가 하면 계약서에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쓰는 다운 계약을 요구하기도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집주인 때문에 원룸이나 소형 빌라에 사는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될지를 모르는 걸까요? 과연? 진짜로? 모를까요? 알면서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알면서? 자,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올린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 의무를 피하는 사례. 보증금 100에 32를 100에 28로 2만원을 4만원 낮췄죠. 근데 관리비는 7만원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주인한테는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제도, 전월세 그 신고제가 오히려 집주인한테는 이득을 주고 있다. 좋은 일이네요. 자, 500에 30만원 하는 걸 1만원 낮추고 여기는 4만원을 올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정책에.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시장을 가만히 놔뒀다면 이런 부작용들이 안 생길 건데, 시장을 들었다 놨다 그러고, 이제 건물주들이 나쁘다. 일종의 뭐 공산주의적 사고죠. 건물주, 부르주아를 없애야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런 관점의 정책들이 자꾸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집주인도 지금 살아야 되니까.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월세 30, 보증금 6천이 넘는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거고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해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대. 임대차 시장이 왜곡되죠. 지금 보면 왜곡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월세가 한 35만 원 받는 시장이 28로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투명하게 된 건가요? 아니죠. 더 불투명해졌죠. 대신 관리비를 뒤로 받을 거니까. 근데 관리비를 또 규제하겠어요? 건물마다 크기가 다르고, 관리를 우리는 계단을 일주일에 한 번만 닦는다. 아니,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닦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관리비를 규모로, 건물의 규모로 관리비를 획일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아니죠.
관리하는 업체가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우리는 뭐 계단을 할 때 약품을 씁니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더욱이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이라는 거죠. 어쨌든 압력을 가하면 시장은 왜곡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관악구 신림동 원룸촌에서 월세에 대해 관리비가 비싸 보이는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그죠. 월세에 비해서 관리비가 세 보이는 거는 너무 쉽죠. 여기 보면, 뭐, 대부분 10만원, 15만원 선이래, 관리비가. 근데 월세 25에 관리비 20 받겠다는 집도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세죠? 관리비가 너무 센 거죠. 요런 건 전부 다. 그지만은, 세다는 것을 입증을 하기는 어렵다. 세 보인다고 할 뿐이지 세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관리의 형태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그 어떤 경우는 월세에다가 전기 말고 TV 뭐 유선 방송이라든가 그다음 와이파이 이런 거를 갖다 넣어주기도 하고 수도 같은 경우를 뭐 무료로 포함시키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시골 가면.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30만 원이 넘어. 그러면은 월세를 낮춰버리고 차라리 관리비로 와이파이 수신료 뭐 10,000원, 그 다음에 계단 청소비 30,000원, 그 다음에 그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수도요금 명목 20,000원 또는 15,000원 이렇게 해서 내려버리면 되는 것이죠. 자, 요거는 저는 요런 방법은 문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시골에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원룸을 좀 저렴하게 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이렇게 세를 들이기 위해서 깎아주고 월세 모든 걸 포함시켜 주던 시절이 지금까지 있는데 이제는 차라리 월세를 낮춰버리고 그 포함되어 있던 명목을 분리를 시켜버린다면은 그러면 이 전월세 신고제를 피할 수가 있죠.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불법도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은 좀 많이 피했지만은 기존의 그 원룸촌 이런 데는 대부분 월세 이런 거를 포함시키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 가면 더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도 그 다른 업체, 다른 그 원룸 단지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좀 포함시켜 놓죠 월세. 그런데 분리되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어찌 보면.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관리비는 임대차 신고 항목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국토부는 집주인이 과다한 관리비를 요구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라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하지만 세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요. 변호사의 말은 집주인이 건물 청소에 더 신경을 쓴다든가 인건비가 올랐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은 계단 청소할 때 수입제 약품 쓰는데요. 이래버리면 할 말 없죠. 그 다음에 기계 200만 원짜리 기계로 돌돌이로 계속 청소해요. 좀 달라요. 그리고 인건비 동네 아줌마 시켜서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건비 지출도 되고 힘들어요. 뭐 그런 항목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관리비에서 계단 청소비만 말고 뭐라고 해야 되나 와이파이비를 별도로 받는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냉장고나 세탁기를 제공하는데 그 제공비가 리스로 만들어지니까 한 달에 10,000원꼴로 이렇게 회수를 한다. 사용료. 옛날에는 풀 옵션이어야지 들어가는 거를 풀 옵션 사용료로 뭐 한 3,000원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땡기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명목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죄다 집주인이 무조건 나쁘고 세금을 왕창 물리겠다는 식이고 은퇴한 지 15년이 넘었다는 임대인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은 죄다 올려놓고서 비어있는 방 한 칸에 월세 30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것도 세금을 물리려고 한다. 마포구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 중인 박모 씨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은 결국은 돈 거두려고 한 거 아니냐. 다음에 새 세입자를 구할 때는 늘어난 세금을 더해 시세보다 비싸게 월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거가 전부 다 이런 부작용을 나타나고 있다. 이게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미달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그렇죠. 작년에 장관들부터
김현미 장관도 2개월이면 된다. 처음에 6.17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 했어요? 3개월이면 표시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있는 무슨 국토부 장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 하나 들어왔는데 그 사람도 뭐 2년 3년 후에 폭락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지금 사지 말라 그러고 앉아있고. 공급을 더 해야지. 그러니까 다 지금 이런 애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협회 회원들 또 특히나 이 제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건데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딱 아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관리비의 어떤 책정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항목별로 책정을 해서 월세를 30만 원이 넘으면은 안 되니까 그다음 전세 보증금 6천 되면 안 되니까 5천으로 낮추셔야죠. 요거를 재계약을 하십시오. 재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재신고를 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쓴다든가 뭐 이중 계약서를 쓰는 행위는 이거는 이제 탈법이 되는 거죠. 탈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무 위반이 이건 규제가 되고 제재 대상이 될 것입니다만은 기존에 월세에 포함됐던 부분을 월세를 낮추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관리비에서 면제시켰던 항목을 추가시키면서 부담을 이렇게 정가라고 해야 되나? 부담을 구별하는 방법. 예전에 인심 좋을 때 합쳐놨던 거를 지금은 그 하도 국가가 조지니까 쪼개가지고 항목을 나누는 거. 이거는 지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 사람 그 공인중개사 하던 사람이 정권 잘 타가지고 그 TV 좀 많이 나오던 이렇게 갔네요.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월세 규제를 무리하게 강행하면 취약계층이 피해를 본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요 기사를 통해서 지금 이미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몇 개월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무가 여러분들이 빨리 어떤 그 30만 원이 넘는 곳들은 재계약을 통해서 어떤 이거에 대해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팁이 하나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팁은 이건 이제 다른 기사를 제가 가져와서 할 건데, 그게 뭐가 있더라? 그 보험 드는 거 있죠? 보험을 의무화해서, 의무화 안 하면 전과자 만들어 버린다고 했던 거. 세상에 보험 안 들었다고 전과자를 만드는 법률은 없는데, 요거가 황당해서 우리 그 협회 회원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이 보험을 들자니 어디서 빚을 빌려와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돈이 어디서 나지도 않는 데다가 부동산 담보대출은 죄다 다 잡아놨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다가 보험을 들으란 얘기냐. 그래서 보험을 안 들면 전과자 만들겠다. 이런 황당한 법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입법이 하나 예고됐어요. 그러게 예고된 거가 뭐냐면 최우선 그 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만 받을 경우에는 이 보험을 가입을 의무를 면제하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원룸 같은 데 보면 500에 30 막 이러면 최우선 변제에 한참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원룸을 갖고 있거나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어떤 시제품을 내놓을 때 만약에 삼성이 만약에 얘네들 법 만들듯이 만들었으면 진즉에 부도나서 없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핸드폰이 나와도 사소한 버그만 가지고도 국민들이 얼마나 소비자층이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어떤 이 입법에 대한 어떤 소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법으로 장난치거나 앞뒤 모순이 안 맞는 거,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버그를 만드는 거는 빨리 조속히 그 선고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